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교과서 개념학습 4강에 있는 임방의 눈을 쓸며 옥소선을 엿보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갈래가 야담의 성격과 소설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야담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떠도는 야사 또는 인물 이야기 등을 꾸며서 쓴 서사갈래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야담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보다 더 발전된 소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과도기, 즉 교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이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임방이 직접 지은 천예록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천예록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 있는 기생인 자란 옥소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관공서의 기생입니다. 관공서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이 관기입니다. 그리고 자, 자란과 옥소선, 관기, 동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이 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주가 되고요. 남주가 되고, 평안도는 우리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그리고 안주의 준말로서 지금 북한입니다. 평안도는 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평안도입니다. 근데 관찰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동별곡이 정철이 관동,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도지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평안도 도지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생략되어 있는 얘기가 평안도 관찰사의 생일날 birthday party 때 생일에 어린 관기 자란과 옥소손과 아들 같이 자란과 아들을 짝을 지어 춤을 추게 했어요.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둘은 커플로 6년을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쌤이 지도를 그렸는데 여기서 서울로 한양으로 발령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잠시 평안도에 있다가 한양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지. 옥소선이랑 아들이 너무 친하게 지냈으니까, 남녀 문제니까.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자란에 대해서 떠나게 될 텐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안도 관찰사 아버지가 한 말을 이렇게 묻겠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면 합의라 해도 자식더러 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안 든 내가 그 애와 함께 지냈다가는, 왜냐면은
기생이죠. 기생이기 때문에 혼이 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지만 아들의 또 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만일 그 애를 사랑하여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이 앞길에 방해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첩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는 거죠. 내 뜻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너는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하거라. 그러니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매정합니다. 한다는 말.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것 아닌 기생기집 하나와 헤어지기 아쉬워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쿨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불초자라는 단어는 여러분 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안이불자입니다. 초는 닮을 초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닮지 않은 자식이란 뜻인데요. 약간 불효자 이런 느낌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부모님을 닮지 않았으니까 불효죠.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여러분 1인칭 그냥 대명사처럼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들 자기 자신이 뭐 기생 계집 하나 여기 이제 옥소손 말하는 거죠. 뭐 옥소손 하나에 뭐 기생인데 뭐 연연히 하겠냐 이렇게 쿨하게 말합니다.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쌤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우리 옥소손과 헤어지는 것을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로 지금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집신 버리는 건 쉬운 일이니까 뭐 쿨하게 헤어져도 상관없다. 어찌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소리법이죠. 그런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바라옵건대 아버님은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인 관차사와 어머니 부인은 기뻤다.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로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행은 이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대충 추정컨대 평양에서 한양으로 이제 발령을 옮겼으니까 전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자라는 옥소서는 눈물을 삼키며 목이 메어 차마 쳐다보지 못했으나 이때 생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아쉬워하거나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감명, 그러니까 관명이 그 관공서를 말합니다. 관공서를 말하고 거기 있는 소속된 사람, 관속, 그리고 비장 이런 사람들이 그의 남다를 의연함, 쿨한 거죠.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고 그와 함께 자란 지 5, 6년 그동안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 몰랐다. 예상 외의 반응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관차사는 평양 감사식을 마치고 대사헌이 됩니다. 대사헌. 그럼 이제 관승진한 거죠. 그래서 조정에 복귀했고 생도 아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됐다. 뭐 돌아오게 됐다는 것은 원래 서울에 살다가 평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컴백. 그런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감히 말이나 얼굴이 드러날 수는 없었던 거지. 쌤이 볼 때는 이 이생이 양반집 자제인데 기생과 어릴 때 이렇게 재미나게 놀고 좀 남녀 관계로 발전했으나 부모님의 기대가 부모님처럼 출세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쿨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자란과의 마음이 깊다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라고 봐요. 이런 즈음 감식과, 여러분 감식과는 그냥 과거 시험, 수능입니다. 본다는 방, 대자보, 알림팔, 표지판 이게 나붙었다.
아버지의 명대로 아들은 친구 한 두세 명하고 함께 산사로 갔다. 산사는 산에 있는 절입니다. 산에 있는 절.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기숙학원에 가게 된 거예요. 과거를 준비하게 되었다. 독학 기숙학원 같아. 산사여는 어느 날 밤 친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다. 생도 잠이 들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리워서 상사병이죠. 뒤늦게 난 겁니다. 홀로 일어나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한겨울이고 눈 내린 달밤 빛이 환한 데다가 요거는 이제 배경묘사라고 적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잦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며 자라는 그리워하다가 구슬픈 마음이 절로 잃었다.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밤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얼굴을 한번 봤으면 누릴 게 정신을 잃어버리겠다. 급기야 그가 서 있던 평양 향해 떠났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서 과거 시험 중간에 포기하고 기숙학원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자람 보러 평양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에 이제 평양에 가게 됐는데, 자,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갔습니다. 자, 옛날에 구시라치를 하던 신임 자제 관찰사의 자제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접근할 때 우리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접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여 인부로 위장을 합니다. 인부로 위장을 해서 막 마당에 내린 눈을 씁니다. 눈을 쓰면서 옥소선을 이제 어떻게 만날까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게 돼요. 자란도 생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멀리 둘이 도망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생인 자란이 권유를 해가지고 3년간 열심히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란 입장에서도 자기 때문에 생이 출세를 못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라고 하는 과거를 치른다는 소식이 들렸다. 자란은 마침내 권량을 준비하고, 이 권량은 말을 우리 건포도 할 때 말은 식량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여행할 때 되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행용 식량이에요. 여행용. 들고 다니기, 여행할 때 먹기 좋은 밀키트 같은 거, 우리 그런 거 있죠. 육포 같은 거 준비하고 채비를 단단히 하여 생에게 과거를 떠나라고 하였다. 생은 걸어서 서울에 왔어요. 성균관. 선생님이 성균관대 출신인데 그 명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과장은 과거 시험장, 그 다음에 어가는 임금의 가마입니다. 임금이 타고 오는 임금의 가마가 친히 행차하여 표제, 시험 문제입니다. 표제 시험 문제를 내걸었다. 표지를 받은 생은 샘솟듯 하는 생각으로 일필 한 번에 금세 다 써서 제출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출중한 뛰어난 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방이 나오고 임금이 어좌, 임금의 의자입니다. 임금 의자에서 뜯어보게 했더니 장원은 수석입니다. 수석 합격. 1등은 바로 생이었다. 생의 아버지는 2조 판서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의 아버지가 어떻게 벼슬이 바뀌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평안도 관찰사였죠. 관찰사였다가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될 때 대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2조 판서, 이제 장관이 된 거죠. 자, 대사원에 승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기숙학원 갔다 탈출했으니까 임금은 생의 아버지인 2조 판서를 불렀다. 지금 장원을 한 자가 경의 자식인 것 같은데, 경은 이제 2인칭 대명사입니다. 2인칭 네 자식이지 이러겠지. 대명사.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직함을 대사헌이라고 썼으니
이 무슨 까닭인고? 그러면서 시험지를 꺼내서 그 당시에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었나 봐요. 시험지에 아버지의 직업을 적나 봐요. 이조 판사에게 보여주겠다. 생의 아버지는 살펴보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왜냐하면 생의 아버지는 생이 죽었는 줄 알았던 거죠. 이자는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적을 감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나이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 하고 절 뒤편에다가 허장을 쓰고, 허장은 이제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요. 시신이 못 찾았으니까 장례를 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탈상을 마쳤나이다.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실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독자입니다.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게도 대사은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서 살다가 이번에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나이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참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생을 불러 인견하였다. 인견했다는 것은 불러서 만나보았다. 불러서 만나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이 사연을 듣고 결국 임금이 둘의 혼인을 허락하게 돼요. 옥소성과의 혼인을 사실은 기생인데 허락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과거는 수석으로 장원으로 급제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혼인과 개인적인 사랑이라는 것과 공적인 입신양명까지 모두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옥소서는 신분에서 상승해서 정실 부인으로 인정받은 예외 케이스가 된 것이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야담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라 봐도 되고요. 요 소설 중에서는 좀 입체적인 이런 심리 표출 이런 것이 납득이 좀 안 되게 그냥 줄거리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음 시간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